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교재 116쪽부터 나와 있는 표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재 116쪽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표를 작성하다 보면 표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테이블이고, 그렇죠? 테이블. 테이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로와 세로로 구성되어 있죠? 가로와 세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컴퓨터상에서는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는 세로가 변경되는 게 되게 불편해요. 가로가 변경되는 거는 위아래 변경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가로는 줄이라고 부르고 세로는 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칸이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입력이란 메뉴에 가시면 표라고 하는 게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표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뜰 거란 말이에요. 몇 줄, 몇 칸 만들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몇 줄, 몇 칸 만들 거를 머릿속에서 그리지 마시고 종이에다 그리셔야 돼요. 종이에다. 이거를 대략 예를 들면 업무일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업무일지가 대략 어떻게 생겼으니까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머릿속 생각해갖고 그리시면 안 되고 꼭 종이에다 그리셔야 된다고. 종이에다가 훈련일지 이런 걸 만들 때는 그 위에다 제목 쓰고 결제란 만들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형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종이에다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린 거를 보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거지, 머릿속에 있는 걸 떠올리면서 그리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초보자들한테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실수해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종이를 없애려고 만든 기구예요. 사실은 종이로 막 뭐를 작성하는 거를 또 틀리면 또 고치고 하는 거를 없애고 컴퓨터로 그냥 작업하면 수월하니까 하지만, 초보자들한테는 종이에다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라고 하는 이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책에서는 5칸짜리를 만들라고 했어요. 5칸짜리. 5칸짜리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줄수는 상관없어요. 줄은 5줄이든 2줄이든 상관없으니까 칸만 5칸이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일단 취소하시고 제목부터 쓰자고요. 제목을 안 썼어요. 그렇죠? 제목을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표를 그릴 건데, 제목 다 쓰셨죠? 다시 표에 들어가서 줄수는 5줄로 하고 칸수도 5칸으로 하고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걸 꼭 체크하세요. 글자처럼 취급. 그리고 만들게 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문단부 꼭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 이 안에 문단이 보이는 거예요. 문단이. 그리고 오른쪽 표 끝에 가면 오른쪽 하단에 엔터 표시가 보일 거예요. 이게 보여야 현재 내가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저는 화면상 쪼긴각 여백을 좀 해제해 놓고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날짜라고 쓸 겁니다. 날짜. 그 옆에는 제목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발표자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소속이라고 쓰고, 그 다음 비고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116쪽이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칸은 6칸인데 5칸부터 만들었잖아요. 그럼 뭔가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요일란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일은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를 쓸 건데요. 자, 3월 한 칸 띄우고, 3월하고 10일 붙였었는데 한 칸 띄우세요. 그 다음에 제목 쓰시고, 제목 쓰시면 아마 제목 너비가 깨질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쓰시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갑니까, 여러분들? 마우스로 클릭하십니까, 혹시? 탭키 누르는 거예요, 탭키. 방향키나. 키보드에 있는 동서남북 좌우 방향키 있잖아요. 이걸 움직이는 거지, 글자 하나 쓰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글자 하나 쓰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습관이 되면, 마우스가 내 손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마우스를 막 이렇게 품으려 그래. 하지 마세요. 예. 여기 있는 글자를 다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뭐가 문제냐? 너비가 안 맞겠죠? 너비? 아니, 줄이 안 맞겠죠? 줄이 지금 5줄인데 들어가는 내용은 많잖아요. 이제 탭키를 누르시다가 보면은 자동으로 생겨요. 줄이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요, 알아서 주자가 바뀌죠. 그렇죠? 탭키를 누르면 줄이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교재 117페이지 뭐라고 써있냐면은, 제목을 입력한 후에, 그렇죠? 제목을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눌러가지고 공백 한 줄 정도를 남겨놓고 나서 이제 표를 작성한 거죠. 그렇죠? 예. 표를 작성할 때는 줄은 무시하고 칸만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종이에다가 그려야 되죠. 아니면 원고를 보고 입력하는 거죠. 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일지 같은 걸 하나 출력하고 싶어요. 훈련일지. 이 훈련일지 양식을 보고 이게 몇 줄인지 몇 칸인지 대략 칸은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칸이 똑똑똑 맞으면 좋은데, 일반 서류들 보면 칸이 지멋대로 해요. 어디는 5칸, 어디는 3칸, 어디는 2칸, 칸이 다 달라요. 이런 게 까탈스러운 거죠. 그렇죠? 칸을 맞추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만들고 나서 지금 118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입력을 했는데, 제목란이 비좁아요. 제목란이 비좁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고란도 보는데, 비고란을 이렇게 넓게 둘 건지, 아니면 얘를 좁혀도 좋을 것 같으면 좁히면 좋죠. 마우스로 이 세로 경계선 있잖아요. 세로 경계선. 거기다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너비가 조정돼요. 소속도 좀 밀어놓고요. 발표자도 좀 밀어놓고요. 그럼 제목이 좀 널널해졌네. 이제 마우스로 너비를 조정하시면 돼요. 소속은 5글자로 되어 있죠? 5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발표자하고 소속이 너비가 안 맞아요, 지금요. 대략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게끔 놓고 보는 거야.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부장님이 보시더니 요일이 빠졌네, 요일. 그럼 여기다가 한 칸 띄고 아니면 괄호 열고 뭐 월요일이면 이렇게 쓰면 좋은데 칸을 새로 만들래요. 그럼 지가 만들지 왜 나보고 만들래? 근데 어차피 윗사람이 시키면 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칸을 새로 그려야 되는데 칸을 나눌 거냐 칸을 추가할 거냐 이거예요. 칸을 추가하면 너비가 벌어져요. 그러면 이 너비 오른쪽까지 왼쪽과 오른쪽이 쫙 맞았는데 요 날짜란 데다 클릭해 놓고 또는 제목이라는 데다 클릭해 놓고 표 메뉴에 가보시면 요렇게 동서남북에 왼쪽에 추가할 건데 그러니까 날짜에다 클릭했으면 오른쪽에다 추가하면 되고 제목에다 클릭했으면 왼쪽에 추가하면 왼쪽에 들어가겠죠. 근데 추가될 때 현재 위치와 똑같은 너비로 추가가 돼요. 만약에 날짜를 좁혀놓고 날짜에다 추가를 누르면 그만큼 넓어지고 그만큼 생기는 거고 제목란에다 클릭해놓고 왼쪽 칸에다 추가를 하면 제목 너비만큼 넓어져요. 그러면 저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인쇄 밖으로 튀어나갔잖아.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일단은 제목란도 조금 좁혀주면 날짜란이 넓어졌잖아요. 얘를 반으로 쪼개자 이거지. 그럼 전체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전체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날짜를 블럭을 잡아서 블럭 잡는 방법 볼게요. 이 중간쯤에다 놓고 꼭 앞에서부터 이렇게 블럭 잡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끝자락에서부터 그냥 아래로 드래그 하면 돼요. 여기다 놓고 드래그 하면 시커멓게 변하죠? 그거를 뭐로 하죠? 쪼개자. 쪼개는 거는 이쪽에 보면 줄칸 편집 옆에 셀 편집에 나누기가 있어요. 나누기. 그 위에는 합치기 잘못 누르면 이렇게 돼요. 큰일 나요. 합치기 잘못 누르면 망치니까 나누기, 셀 나누기. S자 눌러도 돼요. 스플릿. 그러면 줄을 나눌 겁니까? 아니죠. 칸을 나눌 거죠. 칸을 나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은 아니고 칸을 나눌 거란 말이에요. 두 칸으로 쪼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누기를 누르면 쪼개지죠. 그렇죠. 그러면 너비를 적절히 맞춰서 여기다 요일이라고 쓰면 요일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요일란에다가 이제 새로 바뀐 거니까 월수금 월수 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탭키 누르면 안 되지. 내려가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글자를 쓰고 방향키로 내려야지. 월, 수, 금, 월, 수.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중간에 있는 이걸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손이 잘 익혀있지 않아서 마우스를 클릭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아마도 마우스보다는 키보드 잡다가 마우스 잡고 키보드 잡고 마우스 잡고 불편해요. 느려요. 예, 방향키를 이용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날짜에 여백하고 요일에 여백하고 제목란에 여백하고 발표자 여백하고 소속 여백이 다 달라요. 비고도. 그럼 이거는 원칙적으로 워드프로스 자격증에는 균등분할의 원칙에 의거해서 너비를 정확하게 똑같이 맞춰야 돼요. 공백 여백을 똑같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두 글자 공백이 들어가면 여기는 만지 들어갔잖아요. 여기 더 많이 들어갔죠. 안 돼요. 너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 자격증 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다? 그냥 마우스로 대략
대략 이렇게 넘겨가지고 요 너비를 이렇게 맞추시면 그럭저럭 맞아요. 이거를 마우스로 블록 잡아서 균등분할의 원칙에 따라서 알아서 넓혀주세요 라는 기능은 없어요. 얘네들의 너비를 동일하게 하는 건 있어요. 동일하게. 꽝 됐죠? 꽝 됐잖아. 너비가 동일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달력을 만든다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이 너비가 똑같지만 여기는 너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비를 다른데 이 여백의 넓이는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장 보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좁혀놓고 여기는 많이 여백을 주면 그것도 꼴불견이고. 그래서 이 여백을 맞추는 거는 대략 눈대중으로 맞춰보세요. 대략 눈대중으로. 쉬운 건 아니겠지만 해보셔야 돼요. 부분 균등은 없나요? 네? 부분 부분. 균등. 부분만 똑같이? 예를 들면 이 글자는 3글자고 여기는 5글자니까 너비가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5글자 같으면 요렇게 블록 잡아서 너비를 동일하게 하세요 하면 너비가 동일해지는데 여기는 지금 3글자고 5글자니까 너비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천성 마우스로 적절히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표니까 표 안에다 클릭해 놓으면 이 표와 연관된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를 뭐 줄을 지우거나 칸을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제거하는 것들은 지우는 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분리를 할 수도 있어요. 분리. 위하고 아래 표를 이렇게 분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표가 끊어져요. 위아래가 끊어진다고. 예. 붙일 때는 위에다 놓고 붙여야 아래께 달라붙고, 나눌 때는 아래쪽에다 놓고 나눠야만이 위가 끊어지고, 표를 붙일 때는 아래 거를 클릭해 놓고 위에다 붙여놔는 안 되고요. 위에 거에다 클릭해 놓고 윗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요 아래 떨어진 표를 붙여라 그러면 붙어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착착착착 다 안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연습하면서 이런 기능이 새로 추가된 것들이거든요. 처음엔 없었어요. 이찬지 씨가 처음에 한글 1.0을 개발할 때는 표라는 기능 자체가 없었어요. 표가 없으니까 표처럼 만들어야 돼요. 모양새를. 그것도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표라는 게 생기니까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표만큼 이쁜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문서는 표로 만들어지는 게 많은데 표를 못 만들었으니까 힘들었었다가 표 기능이 생성되니까 표만큼 이쁜 게 없죠. 그러니까 표만 되게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 박사가 됐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나누거나 붙이거나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나눌 수가 없으니까 편법적으로 복사해서 다른 데서 붙여가지고 그걸 쪼개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또 붙이는, 나누는 이런 기능들이 생기니까 또 편리해졌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대략 봤는데 이 전체를 가운데 정렬 한번 해보자고요. 가운데 정렬. 그런데 이 제목 안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제목 내용들은 얘는 가운데 정렬을 하지 말래요. 글자 수가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보기가 싫은가 봐. 그러면 가운데, 아까 얘가 가운데 정렬 안으로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띄울 수도 없고 일일이 다 스페이스바를 띄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긴 글자를 놓고 가장 긴 글자를 가운데 정렬해 놓고, 아니면 가운데 정렬하지 않더라도 대략 봐도 왼쪽에 몰려 있잖아요. 얘를 중간으로 전체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려면 우리 문단 모양 배우지 않았나요? 서식에 가서 문단 모양 들어가면 여기 왼쪽 여백 주는 거 있잖아요. 왼쪽 여백. 얘가 몇 칸 정도 떨어지면 될까요? 한 글자 반? 15포인트 띄우면 되겠네. 왼쪽에 15포인트.
너무 많이 떨어졌나? 10포인트만 띄워볼까? 13포인트, 10포인트? 10포인트 띄우니까 여기가 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다 가운데 정렬하기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남들은 다 가운데인데 얘만 왼쪽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오른쪽이 좀 널널하게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왼쪽을 일률적으로 띄운 거예요. 한 글자 정도만. 그러니까 한 글자가 10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왼쪽 여백을 10포인트를 주니까 왼쪽이 이렇게 한 글자 떨어져서 정확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나아졌어요. 우리 책에는 그냥 왼쪽 정렬이잖아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제목. 이 제목은 어차피 우리가 제목이니까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함초름 도둠이나 이런 걸 고딕계열로 이용해서 제목을 이렇게 적절히 꾸며줘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제목은 15포인트 쓰면 돼요. 본문이 10포인트니까.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면 좋고, 글꼴은 함초름 바탕에서 고딕계열인 함초름 도둠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제목으로서 손색을 없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밑줄을 쫙 칠할 수도 있죠. 밑줄을 칠 수도 있겠지. 밑줄이야 뭐 우리가 그때 가서 하면 되고. 대신에 기울어뜨리진 마세요. 우리말은 기울어뜨리면 안 이쁩니다. 진하게 할 수도 있어요. 굵게 해도 돼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표를 작성할 때 나오는 기능이에요. 자, 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표 위에, 오른쪽 위에 참여 인원, 날짜별 총 몇 명 하고 이런 거 써 있죠? 표 위에. 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표가 이렇게 줄 쳐져 있는데, 이렇게 표가 막 이렇게 쳐져 있는데, 표 옆에 여기나 요쪽에 뭔가 제목처럼 설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캡션이라 그래요. 캡션. 우리 과거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국사책 보면 그림 5-7, 뭐 고조선의 영토 확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도 보여주고 밑에 설명 달아놓은 거. 그거 캡션이라 그래요. 표 4-2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그런 캡션을 우리가 여기도 써줄 수가 있는데, 표 안에다 클릭하고 표의 캡션이니까 표를 클릭하면 여기 캡션 만드는 게 있어요. 표 기능 안에 캡션 만들기가 있어요. 캡션 만들기.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캡션이 아래쪽에 생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가로 열고 참여 인원 날짜별 총 50명. 표 1이라는 건 제거하셔도 되고 제거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거 뭐 제거하실 것 같으면 막 예? 표 만들기에 캡션 만들기. 표를 클릭하셔야, 표 안에를 클릭해 놓으시고 하셔야 돼. 표 메뉴 안에 있어요. 표 메뉴 안에. 여기 표 만들기 옆에 보면 네. 캡션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캡션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위 오른쪽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위쪽에 오른쪽 아니에요.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야 안 돼요. 캡션은 그냥 위에요. 위. 그리고 오른쪽 정렬 따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 위는 캡션이 어디냐면 여기. 안 돼요. 그냥 위냐 아래냐. 그리고 왼쪽 오른쪽 정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캡션을 안 만들 거야. 캡션을 넣고 싶으면 표 안에다 클릭해 놓고 캡션을 클릭해주면 표 1하고 떠요. 이 글자를 지우셔도 돼요. 지우시고 여기다가 이제 캡션을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캡션이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에서 캡션의 위치를 위로 올리세요. 오른쪽 위가 아니라 위.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정렬.
캡션은 표, 도형, 그림, 얘네들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모르고 지우면 캡션도 지워져요. 표를 제거하면 캡션도 지워지니까, 그리고 표가 이동한다면 캡션도 따라가죠. 표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니까 만약에 얘를 이렇게 이 표를 만약에 내가 다른 데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따라가잖아. 이렇게 따라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 한 몸이야, 한 몸. 캡션과 표는 한 몸이야. 네. 지금 대략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 봤는데, 우리 책에서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요 안에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표 안에다 아무데나.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시커먼 게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시커먼데 마지막 게 빨갛게 떠요. 동그라미가. 그래서 표를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때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다른 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블록 설정하는 게 일반 문서에서 블록 잡는 거하고 표에서 잡는 게 약간 달라요. 표에서 블록을 설정할 때 마우스로 드래그 한다. 아주 쉽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로따로 블록을 설정하고 싶다.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잘 돌아가니까. 그냥 처음에 여기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록 잡고, 그럼 위아래 따로따로 블록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마우스가 있던 시절이니까 그런 거고요. 키보드만 갖고 사용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뭐 마우스를 클릭하던 키보드로 이동을 하면 안으로 들어가겠죠. 표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 이거죠. 키보드에서 F5번 키 한번 눌러보세요. F5번 키. 마우스는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방향키를 움직여 보세요. 방향키. 그러면 요렇게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없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없으면 올라가야 또. 어? F5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은요, 빨간 점이 생기면서 방향키를 움직이면 블록이 돼요. ESC 키 누르면 블록이 깨지고, F5번 키를 누를 때는 하나의 블록을 선택할 때 쓰는 게 F5번 키 한번 누르는 거고요. F5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 빨간 점이 생기면서 이제 블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방향키를 움직여주면 시커멓게 변하죠. 그렇죠? 이때 F5번 키를 세 번째 누르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ESC 누르고 F5번 키 누르면 셀이 선택되고요. 셀이라 그래, 셀. 요 칸을 셀이라고 합니다. 셀. F7번 누르면 칸이 선택되고, 칸. F8번을 누르면 그 빨간 점이 있었던 위치, 거기 줄이 돼요. 줄. F7번 누르면 그 빨간 점이 있었던 시점에 세로 블록이 되고, 빨간 지점이 있었던 곳에 F8번 누르면 그 줄이 블록이 되고, F5번 키를 ESC 누른 상태에서 F5번을 한번 누르면 셀 선택, F5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 지금부터 블록을 잡겠다라는 신호, F5번을 한번 더 누르면 세 번 누른 셈이죠. 그렇죠? 전체 선택.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어쨌든 편하죠. 그렇죠?
근데 마우스는요, 하나의 셀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블록 설정할 수는 있어도, 블록 설정할 수 있어도, 하나의 셀만 쪽 안에가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건 못해요, 마우스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 잡아서, 블록 잡고 클릭하면 되죠, 그냥? 자, F5번 키 눌러서 셀을 선택하던,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던 간에, 블럭이 잡히고 나면, 마우스로 여러분이 여기를, 마우스로 블럭을 안 잡고도, 요 서의 너비를 조정하면, 간격 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간격 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우스로 하는 것보단 키보드로 하는 게 정확해요. 어쩔 때는.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나 좀 볼게요. 118페이지에 마우스로 이 간격을 너비를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비를 조정하는데 Alt키 누르고 방향키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조정하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전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요. 이제 키보드로 조정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너비나 이거는 마우스로 너비를 조절하면 너비는 조절이 되는데 이 높이를 어떻게 조절하냐 이게 높이를 조절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앞에다 엔터 치고 뒤에다 엔터 쳐. 높이를 높였어. 예, 난리가 아니죠? 조금 높이고 싶어. 조금은 안 돼. 그냥 많이 높이고 써. 편법으로 글자 크기를 바짝 줄여 1포인트 3포인트 여기 3포인트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3포인트 크기만큼 이러면 안 돼. 그럼 보세요. 얘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지 해보시라고. 여기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높이가 조절이 되는가 해보세요. 안 되죠? 그래서 마우스만 갖고는 안 돼요. 키보드를 같이 써야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높이를 조절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높이를 조절하면 이렇게 높이가 조절이 되고 나면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해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처음부터는 늘어날 공간이 없잖아요. 옆에는 너비는 있으니까 옆으로 벌어날 공간이 있으니까 벌어질 공간이 있으니까 마우스를 드래그했을 때 너비가 조절된 거예요. 근데 높아질 공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마우스 갖고는 이렇게 셀을 선택한 후에 F5번 키를 한번 누르던 마우스로 드래그하던 간에 이렇게 셀이 선택이 되고 나면 컨트롤 키 누르고 키보드로 내려가는 거. 컨트롤 키 눌러서 키보드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블럭 잡고 한꺼번에 마우스로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 키를 한 번, 두 번만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오우, 보기 좋아. 조금 위아래가 약간 널널해졌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얘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얘가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위아래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늘리면 또 그렇고 조금 자, 만약에 컨트롤 키 누르고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 옆으로 넘어가면 지금 편집창을 벗어났어요. 여기 벗어났단 말이야. 안 되지. 여기 여백을 벗어나면 인쇄는 됩니다. 이 화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예를 들면 이렇게 아예 그냥 삐져나갔어. 여기 종이 밖으로 삐져나갔어. 그러면 걔는 인쇄 안 돼. 그러나 이 부분은 인쇄는 돼요. 모양새가 안 맞아서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로 조절하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든지 아니면 더 여러 개를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면 전체가 변하는데 내가 변하는데 전체가 따라 변하죠? 아까 마우스로 이 경계선 너비를 조절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넓어지면 옆에 있는 애가 좁아지죠? 전체는 그대로 있어요? 아우 너 삐졌겠다 알아서 내가 양보해줄게. 그래서 내가 좁혀주면 옆에 있는 애가 여유있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전체는 그대로 있고. 그런데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거나 아니면 셀이 선택 단창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면 어우 이제 나라도 좀 편해졌네. 야 넌 불편 없지? 그래 나는 그대로 있어. 이제 여유가 있겠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저 밑에 있는 애가 의자 밖으로 떨어졌잖아. 야 밀지마 밀려났잖아 내가 이거지. 예, 밀려난 거지. 그래서 이 전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전체를 높이를 조금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첫 줄만 한 번 더 늘리면 첫 줄을 한 번 더 넓혔잖아요. 그래 높이를 높였잖아요. 그 여기다가 글자도 좀 진하게 하고 색깔도 입히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지. 우리 지금 116쪽을 보면 약간 달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글자는 얘도 도둠으로 해주고 글자 색깔은 뭐 빨강으로 가든 파랑으로 가든 하면 되고 가가 옆에 보면 색깔 있잖아요. 가가 옆에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테마에 가서 기본 테마 말고 오피스 테마로 가면 파란색이 있으니까 파란색 글자 색깔이니까 글자 모양에서 하는 거예요. 서식 글자 모양에서. 아니면 요 아래줄에 있는 기본 서식 대화 상자에서 여기서 찾아서 파랗게 꾸미면 되는데 문제는 표에다 색깔 넣는 거는 표 메뉴에 따로 가야지. 표 메뉴에 가서 여기 있네. 테두리 옆에 연필 모양이 있고 페인트통이 있네. 페인트통. 셀 속성이란 대화 상자에 메뉴판에 대화상자나 메뉴판에 페인트통 그림 보이세요? 네. 거기 화살표 누르면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피스 색상에 와서 노란색 클릭하면 노랗게 칠해지는 거죠. 뭐. 자 마우스로 표 안에를 클릭하면 표 메뉴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 표 메뉴에서 꾸미는 거예요. 글자 색깔은 표하고 상관없이 글자 메뉴니까 글자에서 하시면 되고 기본 메뉴니까 여기서 꾸미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색깔 한번 꾸며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16쪽을 보시면 날짜 왼쪽에 칸이 안 보이죠? 오른쪽 비고란도 오른쪽에 선이 안 보이죠? 비고란도 선이 사이사이가 없죠? 그 다음에 첫 줄은 어떻게 돼 있어? 첫 줄은 위아래가 또 두 줄이죠?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 한꺼번에 안 되니까 구분 동작마다 할 겁니다. 자, 첫 줄 다시 블럭 잡으시고 이쪽에 표 메뉴 안에 셀 속성에 가보시면 요런 거 있나 보세요. 요런 거. 거기 선 모양 옆에 보면 이렇게 위쪽 거 두 줄짜리 있을 건데 두 줄짜리 그리고 어디다가 이 블록의 위쪽 거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먼저 두 줄을 선택하고 이 테두리 화살표 눌러서 얘가 위쪽이고 여기 아래쪽이니까 위 한번 눌러주고 아래 한번 눌러주고 그럼 위아래 두 줄 됐어요. 이렇게 블럭 잡고 두 줄짜리 하겠다라고 클릭해 놓고 여기 테두리 화살표 들어가서
위쪽 한번 지정해주고 아래쪽 한번 지정해주면 위쪽 아래쪽 두 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죠. 그러면 블럭을 다 잡아야 되겠죠. 그래 놓고 여기 선 모양에 가서 선 없음을 선택해주고 테두리 화살표에 와서 왼쪽 한번 다시 오른쪽 한번,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선 없음으로 지정해주는 거죠. 됐네. 표 밖으로 나가면 안 보이고 표 안에 들어가면 빨간 점선이 보이죠. 빨간 점선은 뭐냐면 안 보이는 영역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안 보이고 안에 들어오면 형식은 취해졌고. 선생님 오른쪽 왼쪽 하지 말고 양쪽 두 개가 있는데 왜 굳이 오른쪽 왼쪽 하시는 거예요? 위아래 다 있는 동시에. 자 보세요. 이 동네에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는 거잖아요. 위아래 있는 거 같이. 아까 여기는 위아래가 두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두 줄로 바꿔놓고 그래 놓고 여기 와서 위쪽과 아래쪽을 두 줄로 세팅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요. 그 맨 위에는 위아래 두 개 다 한꺼번에 선택하면 되잖아요. 어떤 거? 이거? 테두리에서. 얘네들을 블럭을 잡고 M 누르면 되거든요. 그럼 합쳐져요. 근데 이제 모르시면 이제 블럭을 잡고 표 메뉴에 가서 찾아봐야지. 셀 합치기 M. 그게 요거란 말이에요. 셀 합치기. 그냥 이 메뉴를 여러분이 그냥 재미삼아 많이 들여다보고 갖다 대봐야 돼. 얘는 뭔지, 얘는 뭔지. 얘는 줄 높이를 갖게 하는 거고, 얘는 너비를 갖게 하는 거고, 이거는 합하는 거고, 얘는 쪼개는 거고, 얘는 나누는 거고, 줄로 나누고 칸으로 나누고, 이렇게 되면 칸으로 나누고, 이러면 줄로 나누고, 엉망진창이 됐네. 그렇죠? 또 나누고 아유 야야야야 아서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때 이거를 뭐로 해주면 좋다? 여기 보시면 합치기 M이잖아. M. 그럼 M 누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 마우스 잡으면 이 왼손은 갈 곳을 잃어. 그래서 턱에다 받친다든지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핸드폰을 만진다든지 딴 거를 한단 말이야. 양손 공격이 들어가야 돼. 양손 공격이. 오른손 마우스 왼손 키보드. 그래야 빨리 하는 거죠. 그게 일이. 자, 그렇게 놨더니 그럭저럭 프린터로 인쇄했을 때 그럭저럭 보기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너비도 그럭저럭 맞는 것 같고. 그런 연습을 무진장 해보셔야 돼요. 무진장.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구청에 가면 양식지가 있을 거예요. 얘를 하나씩 가져와서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엄청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신청서들 있잖아요. 신청서들. 그거를 우리가 종이상에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펜을 이용해서 적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양식지를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연습을 많이 만들어 봐야지. 예. 자, 128쪽까지는 설명이 다 끝났어요. 캡션을 넣든 뭐를 하든 다 설명 들어간 겁니다. 선생님. 예. 이거 다시 큰을 나누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줄을 합쳤잖아요. 합쳐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가 다시 얘를 쪼개고 싶어. 그럼 여기다 클릭해놓고 나서 줄을 늘려야죠. 얼마나 늘려야 될까? 셀 나누기란 이거는 두 개씩 나누는 거니까 아니고 여기는 지금 8개 나누는 거지. 8개. 그 요거지. 요거. 그러면 칸이 아니라 줄이죠. 몇 개로 나눠야 돼? 8개. 근데 선이 이렇게 나는데? 그럼 이거야 뭐 블럭 잡아서 한 줄로 놓고
이건 안쪽이죠, 안쪽. 여기 있는 선은 안쪽, 이 블럭의 안쪽이죠. 위쪽 아래쪽이 아니라 가운데잖아, 가운데. 그러니까 한 줄로 놓고 요거잖아, 요거 사이에 있는 거. 그럼 한 줄로 됐네. 음이 굵어졌다. 굵기가 더 달라. 굵기가 0.12야. 굵기가 0.12라고. 이걸 또 알아야 돼요. 표에서 선 작업을 할 때 한 줄은 0.12mm고요. 두 줄짜리 있잖아요. 두 줄짜리는 0.5mm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얘를 사이를 두 줄로 넣고 싶어 그러면 요것도 두 줄짜리 선택할 거 아닙니까? 두 줄짜리 선택하면은 굵기가 여기 7mm로 또 들어갔네? 예전에 0.5mm로 들어가는 5mm로 들어가면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두 줄이 들어갔잖아. 두 줄. 얘를 다시 한 줄로 바꾸려고 그러잖아. 우리가 한 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줄로 바꾸는데 굵기가 0.5mm 그대로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굵은 한 줄로 들어갔잖아. 얇은 한 줄인데 그냥 굵기를 0.12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사이줄, 아랫줄, 그 얇은 줄이 들어가지. 선 작업을 할 때 뭐 두 줄짜리 같으면 0.5mm 또는 0.7mm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두 줄로 들어갔던 걸 한 줄로 바꾸려 그러면 굵기를 재조정해야 돼요. 선의 굵기를 재조정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굵기가 깨져버리니까 엉망이 되죠. 굵은 곳으로 칠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두 줄은 원래 굵어. 근데 한 줄 그러면 그냥 통째로 한 줄이 가는 거지. 굵은 상태로. 예. 그러니까 0.12가 굵은 줄이 아니라 얇은 줄이 아니라 0.1mm도 얇은 줄이에요. 그렇죠. 그럼 0.2mm는 어때? 좀 굵어 보이겠지. 그냥 하다 보니까 야 원래는 그럼 몇 mm였냐 이게 원래 굵기를 이제 따져보는 거였지. 왜냐면 망치지 않으면 괜찮은데 망쳐놓고 나면 일 벌어지는 거잖아요. 규격이에요. 한 줄짜리 미리는 규격이에요. 0.12mm.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 형광등이 고장해놨어. 등이 껌뻑거리더니 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전파사에 가서 슈퍼에 가서 형광등 사오실 거 아닙니까? 근데 형광등을 사러 갔더니 길이가 얼마예요? 굵기가 얼마예요? 그럼 대략 2만원 건데요? 팔 벌린 만큼인데요. 굵기는 애기들 팔뚝만한 건데요? 아니 더 굵은 건데 얇은 건데요? 안 물어봐도 되잖아. 왜? KS 공업규격이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 긴 거, 중간 거, 짧은 거. 옛날 독서실에서 보면 짧은 거 꼈잖아. 그러니까 긴 거, 양팔 간격으로 긴 거, 한 팔 정도, 좁은 중간 거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는 많잖아. 0.12, 0.5mm, 0.3mm 많잖아.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이쁘게 꾸몄으면 괜찮은데 꾸미고 나니까 망쳤네? 그럼 원위치를 하려니까 얼마짜리를 가져와야 될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또 요령이 들어. 그럼 고생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네. 제가 망쳐놓을게요. 자, 얘를 원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얘는 아래쪽이고 요렇게 놓으면 사이선이고 요렇게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이에 낀 선이죠. 근데 요렇게 블럭 잡으면 사이에 낀 선
또 아래에 있는 선 두 번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이거를 한 줄로 바꾸고 사이선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안 바뀌었잖아. 안 바뀌니까 범위를 정해줄 때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서부터 요 안에 다 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로 끝나는 거지.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범위를 설정해 줄 때도 다 잡아버리면 안 돼요? 예? 위에서 끝까지 다시 다 잡아도 되죠. 근데 여기는 두 줄로 돼 있어서 그거 유지하고 싶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만 영역을 잘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얘가 껴 있으니까 안 되지. 그렇지. 조금 전에 이런 선은 여기서부터 잡으면 어차피 사이에 낀 선이니까 그러면 뭐 왔다. 오케이 되는 거지 뭐. 요런 것들이 요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보죠 뭐. (129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요렇게 문서를 만들라 그래요. 요렇게 문서를 만들라 그래요. 이거는 제일 먼저 제목을 쓰고 엔터 치고 또 한번 엔터 쳐서 표를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럼 몇 줄 몇 칸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칸을 늘리고 줄이고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는 지금 위쪽에 있는 문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칸을 늘려라고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칸을 생각해야지.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번에 내가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얘를 표로 작성해서 보여줘야 돼. 곳곳만 이렇게 인쇄해서. 그 머릿속에서 몇 줄이면 될까? 몇 칸이면 될까? 막 그거 하면 안 되지. 종이에다 그려봐야지. 시간, 장소, 내용, 어느 나라가 주관하는 건지, 참여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나 모르니까 비고란도 하나 껴서 이렇게. 그럼 몇 칸이에요? 6칸이 들어가잖아. 아니 처음부터 6칸 만들면 되지. 그래 놓고 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운데 정렬하면 좋을까? 가운데 정렬은 보기 좋지 않아요? 대신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야죠. 오른쪽 정렬해야지. 근데 오른쪽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벽에 붙었잖아. 그러면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 오른쪽 여백을 10포인트를 주면 오른쪽에 한 글자 떨어지겠지. 너무 많다. 잠깐만. 되겠다. 지금 시간하고 장소가 시간이 너무 넓어. 프로그램도 좀 약간 너비를 조절했어요. 나라도 살짝 조절했더니 인원이 오른쪽 정렬을 했을 때 오른쪽 한 칸 정도를 들여쓰기 여백을 줬거든. 오른쪽 여백이요. 그랬더니 딱 숫자가 이렇게 맞잖아. 이거를 세상에 왼쪽 정렬하면 안 되지. 이게 뭐냐고. 이게 숫자가 안 맞잖아. 숫자가 끼는 건 오른쪽이에요. 무조건. 자, 이렇게 여러분이 파일 불러내지 마시고 한번 작성해 보시자고. 요렇게. 아, 요거는 뭐다? 캡션. 이건 캡션이에요. 아래 거 이거 캡션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력에 가서 표 만들게 들어가서 몇 줄. 줄수는 상관없다 그랬잖아. 일단 칸수가 몇 칸? 6칸.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간, 프로그램 쓰시고, 이거 다 쓰시기 싫으시면 가장 긴 글자 쓰시고 가장 짧은 글자 하나 쓰시고. 쓰는 연습도 좋지 뭐. 이것도 이게 될래나 모르겠네. 이게 될래나? 잠깐만. 되네. 오케이. 자, 보세요. 요거 시간 있잖아요. 시간을 대신에 미리 줄을 늘려 놓으세요. 그러면 2개는 써놓고 9시 10시 썼잖아요. 그럼 1시간 단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을 블럭 잡고 A
그러면 흉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죠 알아서. 예. A가 무슨 약자예요, 선생님? A? 블록 어려운 거 질문하시면 안 되는데. 그 자동 채우기라 그래. 채우기. 엑셀에서는 자동 채우기라고 하고요. 예. A가 무슨 뜻이 있을까? 자동 채우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11월 달력 만들어 볼 건데 제가 11월 달력 보여드릴게요. 11월 달력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몇 줄이 필요할까요? 6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면 되겠죠. 7줄 안 들어가도 되겠죠. 그렇죠. 위에 제목 하나 써야 되겠죠. 6줄이죠. 칸은요. 7칸. 칸이야 뭐 7개겠지. 그렇지. 그러면 첫 줄에는 제목 넣어주시고 표 작성에 들어가서 6에 7자리 만드셔가지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만들지 마시고 파일에 가서 세문서 슝 하면 종이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2019년 여기다 7월 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표를 작아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몇 줄? 6줄에 7칸이죠? 에이씨 삑살이 났어. 7칸이죠. 그렇죠? 6줄에 7칸. 그럼 여기가 월이에요? 일이야? 1. 국제표기상 1, 월, 그쵸? 근데 블럭 잡고, 여기 블럭 잡았잖아요. 그렇죠? A, 그러면 돼요? 아, 이거 설명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여기는 1, 여기가 2. 아까 그랬잖아. 금요일이 일요일이라며. 1일이 금요일이라며. 그러면 금, 토 써야지. 그치? 너무 빨라요? 다시. 제목 썼죠? 입력에 들어서 표 작성할 건데 몇 줄? 6줄에 7칸이에요. 그러니까 6줄 만들고 칸을 7개 만들고 글자처럼 치고 받쳐서 만들게 누르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일요일이고 여기가 월요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블럭 잡아서 A 누르면 일월화수목금토 들어가요. 여기가 1일이고 여기가 2일이죠. 이 나머지 어떻게 메꾸면 좋을까요? A. 뭘 A야? 무조건 A야? 3, 4는 써야지. 무조건 A 누르면 A만 찍히지 안 되죠. 자, 이렇게 블럭 잡고 A 그러면 됐잖아. 여러분이 원하시던 A를 2개는 써야 돼. 2개는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A 누르면 이상하게 들어. 안 돼. 안 돼. 요렇게 여기 3, 4는 쓰고 그 다음에 블럭 잡고 나서 A 누르면 이제 3, 4, 5, 6, 7, 8 하고 쫙 들어간다 이거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꾸역꾸역 써야 되고 아는 사람은 흉 쓰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힌트를 드렸으니까 나머지 달력은 모양새를 잘 만들어서 꾸며보세요. 일요일날은 빨간색이죠? 토요일날은 파란색이죠? 보통 그렇게 달력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숫자가 오른쪽 들어가요? 왼쪽 들어가요? 얘는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니까 왼쪽 들어가도 돼요. 그렇잖아. 우리 달력 보면 여기 선생님 여기 숫자가 왼쪽 들어갔어요? 오른쪽 들어갔어요? 여기 또 오른쪽이래. 왼쪽이지. 그렇잖아요. 왼쪽이잖아. 오른쪽 들어가도 돼요. 상관없다고. 근데 달력이 높죠? 메모로 해야 되니까 높잖아. 높이를 조절해야지. 시작. 자, 표를 만들었는데 자, 이제 늘릴 거예요. 높이를 높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표라는 특성이 뭐가 있어요? 이 달력이 위로 올라가야 밑에다가 메모를 하던 말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요거 눌러주면 되죠. 요거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아, 표 안에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셀 속성에 들어가서 셀이라는 메뉴에 가서 중간 아래 이거를 눌렀는데 가로 가운데냐 세로 가로 가운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로 하시면 되고 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엔터를 쳤어 이렇게 일일이. 지랄 중에 상지랄이지 이게. 그래서 이 기능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라? 너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그럼 올라가잖아. 아래로 내려갈래? 그럼 아래로 바닥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쉽죠? 그쵸?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 메뉴판에서 찾아봐서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얘는 더 쉬워. 이거 더 쉬워. 여기 9개 그림 보이세요? 9개? 얘는 좌우 상하를 한꺼번에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 위로 확 올라가. 보세요. 위쪽 오른쪽이잖아. 얘는 가운데죠? 9개 그림 9개 그림. 이해가 안 되시면 손 드세요. 딱 이렇게 하면 되죠? 선생님, 네. 그 안에서 글자 취급을 클릭한 거고 안 클릭 안 하는 그렇지. 좋은 질문. 질문이 좋은 거예요. 글자처럼 취급을 그렇게 거품 물고 떠들었잖아요, 제가요. 그럼 글자처럼 취급을 왜 하느냐 이거지. 여기선 글자처럼 취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표를 만들었는데 표가 되게 조그매. 표가 조그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표를 오른쪽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글자를 오른쪽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놓고 오른쪽 정렬은 오른쪽 가잖아요. 그럼 표도 뒤에다 놓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 가잖아. 이게 글자처럼 취급이에요. 근데 이거 글자처럼 취급을 하지 않으면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마우스로 내가 끌고 가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둘이서 싸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할 수도 있어. 그럼 그 작업 안에서 내가 글자 취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표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표의 양이 많으면 자 보세요. 이 달력이 30일이 아니라 200일까지 나오는 달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달력이 31일까지가 아니라 겁나게 많아서 자 다시 자 보세요. 줄여놓고 보여드릴게요. 줄여놓고 자 표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여기가 2일이 3일이고 여기가 4일인데 왜 그래? 잘만 되는구만. 안 되네. 이씨 양이 많으니까 안 들어가네. 30 31일 32일 아 여러 번 해야 되네. 자 이제 이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표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표가 높아지면은요 이 화면을 벗어났을 거예요. 제목이 어디 갔어? 제목은 여기 떨어져 있고 표는 중간에 걸쳤고 표가 잘렸잖아요. 얘가 지금 108이고 어디 갔어? 108이고 109인데 그렇죠? 지금 표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밑에는 표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이 풀어야 돼. 그래야 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표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페이지가 바뀐 겁니다. 이게 페이지가 분리된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온단 말이야. 그때는 글자처럼 치고 하면 또 안 돼요. 출석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출석부에 들어간 사람이 200명이면 종이 한 장이 아니잖아요. 여러 장에 걸쳐서 200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버리면 얘랑 이 표가 분리가 돼요. 알아서. 그 아래쪽에는 한 페이지를 벗어난 나머지 애들은 안 보여요. 또 보세요. 이렇게 쪼개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끊어진 거야.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여기가 좀 표 밖으로 내려갔잖아. 얘는 이산가족 됐고. 그럴 때는 글자처럼 취급을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가 또 생기죠. 페이지가 바뀌면 요거잖아요. 여기 얘가 일요일이고 월요일이고 이게 또 없죠. 표 위에는 글자 있잖아. 이 글자 이거 얘가 계속 반복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 표 속성에 들어가면 표에 가면 표 편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표 속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표 속성에 가서 얘를 뭐라고 할까요? 제목 셀이라고 지정할게. 제목 셀. 제목입니다. 얘가 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제목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항상 제목으로 나타나잖아. 여기다가 색깔을 꾸며가지고 가운데 정렬하고 색깔을 넣고 꾸미면 제목이니까 또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이럴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표는 한 페이지짜리를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3-4페이지짜리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 한 페이지는 쉬워요. 한 페이지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쉬운 게 한 페이지 아니야? 양이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양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표를 아까 달력 같은 경우 만들 때 뭐가 좀 불편했었냐면요, 아까 이런 경우도 세로로 문서를 꼭 만들어야 되냐 이거야. 가로로 만들면 좋잖아. 이거를 게시판에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인쇄하면 밑에는 뭐에다 써먹으려고? 국 끓이게? 그러니까 얘를 가로로 만들면 넓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너비를 넓게 해주면 넓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이거를 더 높여놓고 글자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하면 또 좋아졌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붙여야지, 게시판에. 이런 연습도 해보셔야지. 그리고 여백이 너무 많아. 왼쪽, 오른쪽, 여백이 너무 많아. 여백은 어떻게 줄여요? 어떻게 바꿔? 여기 쪽에 가면 쪽 설정 있잖아요. 쪽 설정 가서 왼쪽에 3cm, 오른쪽에 3cm 띄었으니까 너무 많은 거지. 그 왼쪽에 한 15cm, 15mm만 주면 어떻게 돼? 15mm만 주면. 이만큼 또 여유 생겼잖아. 얘를 더 널널하잖아. 그럼 더 크게 만들 수 있죠, 글자를? 그럼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행사장 앞에다 딱 붙여놓고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얘 붙여놓으면은 여기 뭐 토론을 한다구나. 그럼 어디다가 볼 거 아니야. 이거를 굳이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럼 글자를 더 크게 해도 되잖아. 그래야 멀리서 잘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셔야 돼.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서를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여백이 너무 많아. 왼쪽 오른쪽 여백이 너무 많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백을 줄여야죠? 여백을 줄이면 공간이 비어질 거 아닙니까? 메꿔야죠. 그런 것도 연습해 보셔야 되고. 지금이야 책에 있는 것만 갖고 우리가 또닥또닥 하지만, 여러분이 책에 있는 것만 갖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문서를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장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가져오셔가지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저런 게 안 됩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고, 그런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직원들은 알아서 문서 다 만들잖아요. 문서 만드니까 이런 문서 일지 같은 거, 훈련 일지도 만들어서 보고서 작성하라고 해서 써놨잖아. 그럼 제가 이거 보고 입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무잖아, 실무. 네. 그러니까 달력도 여러분 탁상 달력이 있잖아요. 탁상 달력. 이거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야. 똑같이. 그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 밑에 옥토버라고 돼 있고 숫자가 10이 커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근데 여기가 11월이 큰 거야. 7월이 아니라 여기가 11월 커. 여기가 대땅 커. 엄청나게 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 근데 여기가 두 줄로 돼 있어. 2019년 영어로 노벰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두 줄을 어떻게 입력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컨트롤 엔터? 어디에서 컨트롤 엔터가 나오죠? 여기다 컨트롤 엔터 좀 이렇게 되잖아. 페이지가 나눠지잖아. 안 되지. 자, 달력에서 빼고 그냥 여기다 만들어 보세요. 그냥 여기다 만들어 보시라고. 자, 11이라는 글자를 크게 쓸 겁니다. 11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자, 힌트를 보여드렸어요. 힌트를. 제가 엔터 표시를 보는 이유가 엔터가 어디 있어요? 글자마다 엔터가 있죠. 저쪽에서 막 컨닝 페이퍼 막 날린다 지금. 뭐라고? 자, 얘를 이렇게 합쳐도 된다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줄간격이 좀 줄어들면 좋지. 줄간격이 좀 줄어들면 얘는 좀 빡빡하잖아. 위아래가 많이 늘어났잖아. 얘는 줄간격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줄어들었잖아. 뭐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서류를 딱 보고 나서 저거 현수막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저런 거를 만들어 보시는 거야. 그러면 얘를 표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저 현수막은 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몇 줄 만들어야 돼? 쇼핑 온라인 취창업 프로그램 한 줄, 그 밑에 2019년도 한 줄, 교육사프 한 줄, 그림 들어가는 거 한 줄, 네 줄이네. 4줄? 그럼 몇 칸 만들면 돼? 글자 그림 들어가는 한 칸, 왼쪽에 아이 서울유 한 칸, 저 끝에 서울 우먼업 한 칸, 3칸이네. 자, 그려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 둘, 셋, 넷, 4줄에 3칸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대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 합쳐져 있잖아, 이렇게. 그 얘는 이렇게 좁히고,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다? 아이 서울유, 이렇게 들어갔고, 저쪽에는 뭐가 들어갔어? 뭐? 서울 줄 바꿔서 우먼업이죠? 우먼업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챙기고.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들어가 있어? 아래줄에 2019년 서울시 들어가 있잖아. 다문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들어가면 돼? 여기 그림 들어가면 되죠? 그림. 여기는 뭐 들어가고? 온라인 쇼핑몰. 여기 2019년도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교육사업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하면 되잖아. 그럼 그림을 직접 넣어볼까? 그림이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너무 크니까 줄여서. 그럼 이 글자가 어떻게 됐어? 이 글자가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거 요거 누르면 올라가잖아. 아까 요거 올라가잖아. 이렇게. 선을 빼면 되지. 선 없음 해가지고 모든 테두리 다 선을 없애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충 디자인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모양을 글자를 크게 작게 만들고 색깔을 넣고 뭐 동그랗게 이렇게 넣고 도형에다 그리고 이건 나중 문제고 대충 표에서 작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품격 있는 훈련 매너 저건 어떻게 했을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들어간 것 같은데? 저 위에 여성분 있고 품격 있는 훈련 매너가 두 줄이잖아요. 그거까지 네 줄이지 원래가. 그 아래줄에 뭐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이렇게 써있고 그 밑에 파란 바탕에 또 글자 들어있잖아. QR코드 들어있고 그게 여섯 줄이잖아. 칸은 세 칸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요 사이가 사실은 이렇게 여기가 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밑에도 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여기 큰 그림 들어가 있잖아. 그 여기가 지금 12칸짜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랫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랫줄에 그 무슨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뭐 태극마크 그려져 있는 로고 있잖아. 그 밑에 바탕에 뭐가 들어있어요? 파란색 바탕에 잠깐만 색깔을 딱 칠해가지고 파란 거 선택하고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뭐 들어가 있잖아. 밑에 글자 하얀색 글자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를 보는 순간 쟤는 몇 줄이네 몇 칸이네 이게 머리에서 그려져야 돼. 막 그 밖으로 나가시면 이제 쉬는 시간 없네. 이제 집에 가시기 전에 그 안에 무슨 서류들 많이 있잖아요. 신청서 같은 거 있잖아. 안내지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딱 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될까? 몇 줄일까? 몇 칸일까?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동사무소 구청에 가면 서류들 많이 있다고. 그거 하나씩 가져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막 5일도 걸려. 안 나가 진도가.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뭐 계속 연습이 되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만 되고요. 자, 이런 표 작업이 끝나야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요. 물론 한글 차트는요. 굳이 표를 안 만들고도 차트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반드시 표를 만들어야 차트를 만들어요. 한글은 표를 만들지 않아도 그래프를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표를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게 수월해요. 자, 그러면 파일에 가서 새 문서. 잠깐만요. 여러분 파일에 한번 눌러보실래요? 파일 누르시면 새 문서 옆에 한글 문서를 만들 건지 뭐 호환 문서를 만들 건지 하는데 문서마당이라고 있을 거예요. 파일에 가서 새 문서 옆에 보면 문서마당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서마당을 클릭하시면 요 안에 문서마당 꾸러미라고 있어요. 문서마당 꾸러미. 공공기관 문서, 가정문서, 뭐 건설문서 있는데 이 공공기관 문서에 가보시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이력서라는 문서가 있을 거예요. 이력서. 요런 이력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력서가 있냐면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이력서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일반 이력서 이거. 이런 이력서. 대신에 이 호적 관계는 빼야죠. 그렇죠? 호적 관계를 빼야 되니까 한 줄을 또 추가해야죠. 뺐으니까. 그 다음에 요런 문서도 있어요. 요런 문서. 요런 거. 아까 보셨던 문서 중에는 일반 이력서하고 약간 다른 이런 이력서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주민등록번호 입력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뭐 전자우편. 그래서 뭐 전자우편 주소, 아니면 연락처, 전화번호 이거로 바꿔서 여기다 전화번호 써도 되잖아. 예전에 이력서 뒤에다가, 이력서 위에다가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그러잖아. 그럼 여기다가 전화번호 쓰고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입력을 하고 사진도 집어넣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지. 만약에 내가 전직을 한다 하면, 이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직장생활 하시니까 뭐 굳이 옮길 필요는 없겠지만 어디 갔더니 연봉을 더블로 주겠대.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력서 하나 갖다 달래. 그럼 이력서 써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문방구에서 파나요 요즘 이력서요? 네. 그러니까 이 이력서를 만들어서 또 양이 많으면 또 늘려야죠. 이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력서 뒤편도 있어요. 뒤편 이력서 뒤편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이거 계속해서 이거 추가해서 쓰시면 돼. 근데 파일이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 표 자체를 복사해서 아까 보셨던 그 이력서, 요 이력서 있잖아요. 요 이력서. 요 뒤에다 놓고 엔터 치고 여기다 붙이면 되지. 그럼 뒷부분이 여기 붙었잖아. 뒷부분이. 이력서 뒷부분 어디 있어요? 문서마당에 가보시면 이력서 뒤라고 있어요. 이력서 뒤. 예. 그래서 이력서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우린 사실. 저희 강사들은 교육기관마다 이력서가 따로 있어. 양식이. 그럼 거기다 써서 보내달라고 하면 써서 보내주면 되고, 뭐 자격란 쓰는 게 3개밖에 없더라고. 3줄. 자격증이 한 60개 되는 사람은 어디다 다 써? 그러니까 뭐 3개만 쓰고 2개만 쓰고 나머지는 별도로 이력서를 만들어서 보내줘야지. 일반 이력서로. 예. 하여튼 간에 자, 새로 만들기 눌러서 교재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 고시의 경쟁률 변화 추이 해가지고 교재 13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부터 쓰시고요. 지금이야 뭐 이제 이런 고시 안 보잖아요. 고시 보나? 여기 비고란 보시면 단위가 퍼센트 아닙니까? 그냥 엔터 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엑셀에서는 엔터 치면 셀이 바뀌니까 안 돼서 알트 엔터를 치는 거지만 어려운 거에서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쉬프트 엔터 치면 그냥 줄만 바꾸는 겁니다. 문단은 안 바꾸고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치면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고서로 합계도 내야 되고 평균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가운데 정렬을 하든 오른쪽 정렬을 하든 제목을 뭐 뻘겋게 하든 노랗게 하든 나중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는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이거야. 꾸미는 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입력을 마무리 적고 나서 꾸며야 돼요. 자,
얘네들의 합계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의 합계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의 합계가 여기, 평균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걸면 편해요. 여기다 클릭해놓고, 여기다 클릭해놓고, 저 상단에 가보면, 뭐, 가로 합계, 세로 합계, 뭐, 쉬운 계산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쉬운 계산식 하시면 안 되고, 쉬운 계산식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평균란에다 클릭해놓고, 쉬운 평균을 계산하면, 가로 평균을 눌러버리면 큰일 납니다. 평균이 엉뚱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얘가 숫자가 있어서 그래요. 원래 요거만 평균 내야 되는데 여기다 뭐라고 명령을 걸었냐면 그냥 쉽게 네가 알아서 평균 내라 그랬거든.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얘는 클릭하면 여기에 이상한 기호가 좌우로 있어요. 결과 왼쪽,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겸납표라는 게 생기는데 이 겸납표 자체를 앞에서부터 블럭 잡아서 통으로 지워줘야 돼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블럭 평균을 누르시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블럭 합계를 눌러주시면 돼요. 합계니까 잠깐만, 합계와 평균이야. 그럼 얘는 평균이죠? 이거 평균이 얘 아닙니까? 얘 합계나 이거의 평균이나 맞죠? 그렇죠? 다시 얘네들의 평균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합계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뭐 합계 평균이 합계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평균은 평균대로 합계는 합계를 먼저 하고 나중에 평균을 할지.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블럭 합계, 그러면 합계가 생겼고, 그럼 이번에 이렇게 블럭 잡아서 블럭 평균, 그럼 블럭 평균이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겹쳐지잖아요. 오른쪽에 평균도 되고 합계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얘네들의 합계가 되고 얘네들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합계, 여기도 합계하면 전체 합계가 되는 거고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합계의 평균을 내도 되고 평균의 합계를 내도 돼요. 어차피. 근데 평균은 소점이야 두 자리가 나와요. 합계는 안 나오는데 평균은 소점 이하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을 해야 보기 좋겠죠. 오른쪽 정렬을 해야 보기 좋잖아요. 왜냐면 얘를 가운데 정렬하면 흉해요. 안 맞아. 그러면 오른쪽에 여백을 좀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문제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고,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고, 얘도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꾸며보시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요거를 이제 보기 좋게 하시려면 오른쪽을 한 10포인트, 뭐 20포인트 뛰면 안 되네. 그렇지? 여기가 얘가 때문에 안 맞아. 여기는 맞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20포인트 띄우고 얘들은 다시 10포인트 띄우면 되겠네. 뭐 여기는 20포인트 띄우고 여기는 10포인트 띄우면 되지 뭐. 굳이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자릿수가 5자리잖아. 소수점 빼고 5자리고 여기 3자리니까 아무래도 너비가 달라지지. 예. 이 제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목은 가운데 놓고 여러분이 이제 뭐 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글꼴 바꾸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하실 테니까.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딱 오시자마자 131쪽에 지금 연습한 것처럼 얘가 입력이 쫙 돼야 돼요. 오시자마자 하시라고. 오시자마자 하시고 색깔도 넣어보고 테두리 선도 바꿔보시고 이거를 해보시라고. 숫자 드래그 할 때 합산은 자동 합산을 안 하죠. 자, 여기에서 숫자가 바뀌면 얘 안 바뀌어요? 아니 바뀌는데 응. 만약에 두 개를 120하고 70을 이제 드래그 했을 때 그 합산이 어디 보이지 않죠. 합산한다는 기능이, 자 보세요. 여기 평균란이나 합계란이 있잖아요. 여기다 클릭을 해보면 숫자서에다 클릭을 하면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 쪽으로 겸나표가 생겨요. 기역 니은처럼 생긴 거. 기호가 보이세요? 그리고 제일 아랫줄을 보세요. 제일 아랫줄. 거기에 는, 썸 하고 뭐가 뜰 거예요. 예, 평균란을 클릭하면 거기에 점, 는, avg라고 뜰 거예요. 수식이 적용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모르지.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건지 계산한 건지 우리 모르지. 뭔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누군가가 손으로 직접 계산기로 두들겨서 입력을 했대. 그 우리는 어떻게 할까? 껄껄껄 웃겠지. 쟤 바보 아니야? 이거를 왜 고생스럽게 손으로 계산해? 그냥 명령을 주면 되잖아. 컨트롤 시프트 A 평균 구하는 거. 여기는 합계니까 컨트롤 시프트 S 썸. 그럼 합이 구해지겠지. 이걸 외워두면 더 좋겠지. 아까는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거기 가서 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명령이 있잖아. 컨트롤 시프트 S 썸 A 에버레이지 곱하기는 프로덕트 P. 이런 명령을 알아두면 남들은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메뉴판에서 찾을 때 우린 키보드로 척척척 하고 또 빨리 할 수도 있지.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누구는 똑같이 했는데 먼저 가고 있고 나는 계속 작업하고 있고 이거지. 그 방법은 연습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